네, 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에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작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수중 암석 파쇄 공사, 수중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개선 부표 및 수중 작업이 요구되는 항로의 표지 설치 공사, 수중 구조물 방식 공사, 해적 케이블 공사, 투석 공사 등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 수중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진행이 가능하고, 면허 취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수중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맞췄을 때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의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사업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업을 등록 심사하고 그리고 수리해서 각각의 대표님들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은 진행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수중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수령하시면 되는데, 방문하시기 전에 등록 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반드시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수중공사업의 등록 기준 중에서 자본금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 자본금이라고 해서요,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입니다. 납입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자본금 1억 5천 이상을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준비한 판단 과정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20일,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기업 진단이 가능하고요. 이때 기업 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소지한 진단자가 진단을 하게 되고, 이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진단이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볼게요. 자본금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금 역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요.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미리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되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54자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의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꼭 공제조합만 이용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요. 현금 예치하신 후에 반드시 보증가능금의 확인서 발급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금은 불가능하고요. 2년 정도 지나면 한 6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중공사업의 기술 능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술 능력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 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1번, 2번 항목에 모두 맞춰서 2분 이상 준비하셔야 되고요. 기술 인력은 4대 보험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은 여러 개 소지하고 있어도 1위는 1 자격만 인정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하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농업용이나 주거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혹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산업센터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 간혹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입점을 할 수 있는 그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출입문 있어야 하고요.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비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장비는 1번, 2번 항목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1번 항목에 잠수 헬멧, 공기 압축기, 수상, 수중 통화기, 생명줄 일체, 그리고 두 번째 스킨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장비는 모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장비 보유 명세서와 사진, 세금 계산서나 매입 영수증 등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